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규제 병해충 대체 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규제병충해 대체작물 식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규제병해충 발생 시 과수원의 폐원 등 농가의 피해가 크고 단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 농민에 대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체작물 식재 자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교입니다. 위안번호 제9-56호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은 32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등의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에게 대체작물 식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가 발생하여도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원받던 농가들에게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발생 시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해 농업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의 육성 등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 규제 병충해 대체 식재 이거 지원 조례안
늦게나마 잘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 평택시에서 이게 피해 현황이 발생했잖아요. 보면 뭐 2020년에서 21년도 사이에 뭐 전체가 57개 농가가 생겼고, 올해도 보니까 14개 농가가 발생했네요. 예, 예. 그동안은 이게 한번 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 3년까지 뭐 식재를 같은 작물은 심을 수가 없고 대체 작물은 좀 심는다고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가 피해 보상 같은 게 그동안 뭐 이제 토지주하고 그 임차인이 이렇게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이렇게 관계가 별로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그 임차인하고의 그 보상 문제가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보상금 관계는 이제 예. 국비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이 대체작물 심는 거하고는 이제 관계는 없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대체작물에 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차인이 됐든 이제 토지 소유주가 됐든 농사를 지시는 분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보상금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대체 작물을 이게 보면 이제 6개월 여기 보면 지금 그 6개월의 임시적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6개월이라는 제한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 식물 그 비용 같은 것도 다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좀 됐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보면 배 농가가 사과 농가보다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예. 배가 이제 대부분이고 사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발생 비율은 이제 배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은 이제 그 병 증상으로 봤을 때는 피해는 사실 이제 사과가 더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시에는 사과 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글쎄 그런 상황입니다. 것 같았고요. 네네. 이게 뭐 늦게나마 법이 제정이 돼서 원활한 대체식물 식재하는데 피해 농가나 농민들한테 좀 이득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도 조금 늦게 도착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이 의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창 그 소장님께서 우리 평택시에 지금 이 규제 병해충 대체 작물이라는 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체작물로는 이제 그 농업인이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이제 과소 쪽으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타 밭작물에서도 가능한 건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서 이제 화상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배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3년 안에 네.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을 하기 때문에 화상병. 3년이 넘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과나 같은 유형의 이 저기 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그 외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평택에서도 심는 게 대부분이 일반적인 밭작물, 뭐 땅콩이라든가 이제 과수원하고 상관없는 아니면 콩, 참깨 뭐 이런 거 위주로 대부분이 심고요. 뭐 이제 타시군 사례로 봐서는 뭐 충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샤인머스켓, 포도나 뭐 이런 것도 심은 데는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또 배를 심는 분들이 포도를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작물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이 일단은 이제 통과가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화상병을 입은 이제 배나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시 기후에 맞는 이런 과일 수가 그 포도나무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의 그 어떤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 따뜻한 쪽에서 그
과일 뭐 바나나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정부 지방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과수농가에 그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평택시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그런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제 병해충이 발생되는 작물이 대표적으로 배나무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그런 그 규제 병해충이 발생이 많이 되는 작물이 뭐 별도로 또 좀 있습니까? 이제 배보다는 사실 이제 사과가 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그 AI 같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닭 같은 데는 이제 확산이 빠르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오리는 잠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버팅기는 그런 스타일. 이제 배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사과는 이제 닭과 저기 양 이제 닭 마냥 빨리 이제 좀 폐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평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택이 이제 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배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규제병해충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작물에 대한 그 피해 규모를 체크하는 데라든지 어떠한 그 피해 규모를 인정하는 공인된 조직은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최종 이제 판결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예, 예. 연간 뭐 발생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발생이 될 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연간 그 피해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체크가 됩니까? 전국 상황을 전국 상황이나 이제 뭐 평택 상황이나 저희가 이제 2020년 전에는 이제 발생을 안 했고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19농가가 이제 14.4헥타가 발생했고요. 2021년도에 이제 25농가에 19.6헥타가 이제 저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4농가에 7.8헥타가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2015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쭉 발생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는 빠졌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이제 2015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럼 매년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이제 계속 발생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죠. 제일 이제 뭐 규모가 컸었던 게 한 19.6 헥타르면 네. 한 그걸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예, 1헥타가 3,000평이니까요. 3,000평? 그러니까 3이 10헥타면 30만 평, 60만 평 정도 되는 60만 평 정도. 예, 상당히 크네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면 이런 피해 규모 농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다음 해에 뭐 이 생산이 또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떠한 그 제5조 1항에 따르는 그 각호 4개의 각호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사실 뒤에는 비용 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연간 1억 이하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실 거냐? 그것도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드는 거 좋지만 적어도 피해 규모가 근 60만 평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대체 작물을 심거나 뭐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하는 그 예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화상병이라는 게 저희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에 대한 조사나 정확한 그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 결과에서 대체 작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유주나 임차인들에게 과연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둘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 조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4조에 조금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라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원과 같이 해서라도 그 한계에 대한 그 부분은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조금 만들도록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안 예, 예. 나와서 그 비용 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60만 평이면 굉장히 큰 거고 실제 그거를 피해 액으로 환산을 하는 작업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연구 결과도 나오면 없고, 예.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의 그런 대책도 그 또 예산도 수반되는 예산도 측정이 될 텐데 지금 측정이 잘 안 된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과수농가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도지를 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계약을 해서 1년이고 2년 계약을 하고서 거기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는데 이런 병이 걸렸을 때에 과연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거를 지급하는 지급 한계라든지 이런 규정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어떻게 피해 그 대체작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임대인한테 줄 것인지 임차인한테 줄 것인지도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 사람이 아닌 천안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 예를 들어 사람은 배나무 같은 경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소유주는 예,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이죠. 근데 그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를 도지 들어온 사람들이 다 피해 보상을 받아가고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행 지침은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자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아직 통계 자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거기에 조례는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요. 네, 조례는 거기에 굉장히 대해서 좋은 조례인데 네, 네. 좀 거기에 설명- 수반되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뭐 기본 백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손실 보상비가 하고 생계 안정 비용이 이제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한테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웬만큼 룰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피해가 되는 폐원 농가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임차인에 대해서 2015년부터 마찰이 없겠어요? 전혀 마찰 없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충분히. 있죠. 약간의 그렇죠. 민원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마찰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예, 그런 지침 같은 제가- 거는 잘 제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끝나시고 발언 끝나시고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발언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윤호 의원님께서 어쨌든 농지에 대한 임대라는 거는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 토지를 위탁을 줄 수가 있고 과수도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수가 어떤 그 과실의 열매가 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을 갖췄던 그 과수가 천재지변으로 어떤 그런 그 나무에 병해충이 입었을 때에는 그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거를 포기를 하는 거고 어떤 보상 문제는 임차인 이탁을 받은 분이 그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하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화상병이라고 하는 건 뭐 곤충이나 빗물, 뭐 작업자들에 의해서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확산돼 간다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제가 그 뭐냐면 그 이게 그 농업 재해법에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손실보상이나 지원해주는 생계 지원해주는 건 보니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차후 이게 발생이 빈도가 지금 잦잖아요. 저희가 8대 때부터 이 화상병이 이게 제가 그때 발생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게 보면 이것도 농업 일종의 보면 어떤 재해잖아요. 이게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할 게 아니라 이 추가 기능을 농업 재해법에도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제 농작물 예. 농업재해법 농업재해 관련했던 법은 네. 실제로 이제 기상과 이제 관련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다 이제 이 태풍이나 각종 이제 호우 또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단독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난부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피해를 농작물에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난부서에 NDMS라는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이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예. 가지만은 예. 실제로 이제 농업 재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기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상과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병해충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농업재해에서는 이제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이제 필요하다면 뭐 저희가 건의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차피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건의 정도는 검토를 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가 막 홍수가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폭우가 오고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라도 곤충이 이동을 하잖아요. 곤충 같은 게 작물 이렇게 그러면 그게 작물 이렇게 번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넓게 볼 때 이것도 어떤 재해법에 의거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좀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차후에 한번 그건 한번 생각할 수 차후에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도를 통해서 뭐 건의하는 거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일단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됐든 이런 뭐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일단은 뭐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심사를 이렇게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원 조례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 목적이 규제 병 해충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상병에 대해서 국한돼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규제 병 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 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식물방역법의 그 4호를 보면 규제병 해충이란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감염병 해충 및 규제비 검역병 해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택에 지금 화상병으로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0년도 10가구, 19가구, 2021년도 25가구, 2022년도 14가구가 일단은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 대체적으로 지역을 보면 평택시 죽백동 일대가 2020년도는 거의 일반적으로 죽백동에 국한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죽백동은 개발이 좀 앞으로 한창 활발하게 일어날 지역이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 모든 이 재배 농가를 보면은 저희 평택은 과수 농가가 한 700여 가구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이 피해를 아까 입었던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과수의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사 수도작을 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지금 이 과수 아까 2,700 이 농가수의 기본적으로 평택은 한 70% 가까이가 임차인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에 피해를 받게 되면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이 과수 같은 경우는 명인만 소유권이 정확하게 분리돼 있어요. 이거는 일반 이 일년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손실이 입게 되면 그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이거에 따른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이 될 것이고 대체 작물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자가 거기다 심을 수는 없어요. 나무 같은 경우나 단영생의 이런 과수나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따른 다른 과연 그러면 소, 닭, 돼지 이런 가축에 관련돼서도 이런 조례를 과연 그러면 연계성 있게 과연 갈 건가?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했듯이 조류독감에서는 다 폐사해가지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도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면 예산난의 문제도 발생이 될 것이고 이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잘 검토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피해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힘든 거를 지원을 해서 극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조례라면은 뭐 충분히 뭐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또 한 가지 빼먹은 거는 이제 이게 토질에 의해서 이 3년간 그 대체 작물을 못 심는 건가요? 아니면 화상병이라는 게 아니면 그 화상병 병균이 이제 잠복해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3년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야만 이제 다시 이제 어차피 배 재배를 했던 분은 배나 이런 과수를 재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하는 건 이제 3년 이후에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지급한 만약에 국가에서 지급한 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분쟁이 없다고 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네. 그게 피해 보상금이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준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 틀린 게 만약에 이제 이 규제 병해충에 대한 이제 대체작물을 심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참깨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 참깨에 대한 걸 심을 때 어차피 이제 거기에 비료나 이런 종자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아닌 벌써 이미 이제 그 비료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필요한 거는 실제로 또 이제 참깨 농사를 피해를 받다라서 무조건 다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배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경험도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좀 그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년이지만은 향후에 3년 후에 다시 배를 심는다 그러면 5년 정도는 또 키워야 됩니다. 5년을 키워야만 그 이후에 성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과수를 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8년 정도는 공간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작물을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는 분이 땅은 여기 평택에 있는데 천안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분이 주소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평택에서 다른 데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판별이 되는데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면상 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인데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농업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과연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향후채 방안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 짚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럼 다른 이 소나 이런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건 과연 그럼 계속 연속성을 갖고 연계성을 갖고 과연 이거를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조례안은 어차피 이제 사실 배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축산하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축산농가들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그 상당히 많은 그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고, 이나 배나 이런 이제 일반 작물 짓는 사람들은 사실 그 큰 소득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축산농가들은 거의 규모화가 돼 있어요. 이게 조그만 농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이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반 작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도 이 조례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면 뭐 축산농가도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축산농가들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규모 자체가 법인이나 이런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 농가들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저 예, 임차 예, 비율은 70%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56.9%예요. 56.9%고, 아까 뭐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의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병으로 해서 그날 다 빈다고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2년 남을 수도 있고 3년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쪽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면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을 주면 축산농가들도 그분 농민수당 줘야 되고 주부수당도 줘야 되고요. 뭐도 줘야 돼. 다 그래요. 다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장님이 하는 그런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려는 스럽지만 지금 조례 못 만들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농민수당 주는데 주부수당 왜 안 줍니까? 그럼 청년수당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줘야 되고 똑같거든요. 다만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완전 그 재정 규모상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고,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걸 아마 그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뭐 임차 비용 56.9%는 뭐 저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안에 이제 이 기타적으로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걸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 얘기하셨지만은 이 축산농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과수나 이런 데도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량으로 일정 부분 뭐 300평 이상이 농지인데 그 일정 부분 뭐 1000평 이하 되는 데서 짓는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 강정구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저도 뭐 동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보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소장님이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을 갖고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규제 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끝났구나.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